노래를 잘 만들기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선율입니다. 오늘은 작곡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자 반드시 필요한 도구인 레퍼런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레퍼런스란 용어를 제가 처음 접한 게 2000년대 중반쯤에 상업음악 작곡가로 일할 때였어요. 가요, 광고음악 작곡가로 일을 했었는데요. K-팝이 시작되기 전이긴 했지만 대형 기획사에서는 이미 아티스트 앨범을 제작할 때 컨셉 회의란 걸 먼저 하거든요. 우리는 해외 팝 가수 아무개를 컨셉으로 하고 있고 레퍼런스 송들은 이러이러하며 이런 스타일의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작곡가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그때는 브리트니 스피어스나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가장 많이 언급되던 시대이기도 했어요. 광고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감독님이 레퍼런스 영상이나 노래를 들려주면 더 빨리 이해가 되고 그 이미지에 맞는 노래를 떠올릴 수 있거든요. 사실 이 레퍼런스란 용어는 제품 디자인이나 광고, 하다못해 유튜브 배너 만드는 거, 포스터 뿐만 아니라 드라마, 영화, 소설에 이르기까지 모든 컨텐츠 창작물을 제작하는 업종에서는 두루두루 쓰는 말이기도 해요. 레퍼런스의 사전적인 정의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정보를 얻기 위해 찾아봄, 참고, 참조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레퍼런스는 여기 의미에 해당하는 거겠죠.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 나한테 참고가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선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나 이미지를 나랑 같이 작업하는 사람한테 설명하고 소통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레퍼런스를 두 가지 의미로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첫째는 사전적 정의 그대로 참고 음원. 그러니까 내가 노래를 만들 때 참고할 만한 음원이 되는 거고요. 둘째는 공동 작업을 할 때 기준점이 되는 음원. 가이드송이라고도 하고 예전엔 데모송, 샘플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죠. 심지어 기타 녹음 세션을 부탁할 때나 톤을 정할 때도 혹은 믹스를 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원하는 생각하고 있는 사운드가 있을 거예요.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이미지를 그 자리에서 직접 연주해 주거나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겠죠. 그럴 때는 비슷한 샘플 음원들을 찾아서 들려주는 게 상대방을 이해시키기에 빠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얼마나 잘 선택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작업의 속도나 능률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사실은 그 적합한 레퍼런스를 찾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제 경험상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적당한 레퍼런스를 찾는 게 결국엔 더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져서 큐베이스에 빈 트랙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이거 쳐보고 저거 쳐보고, 물론 그렇게 해도 노래가 나오긴 합니다만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음악이 확실히 뭔지 알고 가는 게 작업하는 데 보다 효율적입니다. 자, 레퍼런스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 노래는 제가 만든 노래기도 한데요. 2007년에 발매된 리리밴드의 슈퍼의 가서란 노래예요. 제가 작곡가로 데뷔할 수 있었던 노래인데요. 저의 현재까지는 유일한 상업음악입니다. 저는 당시에 기획사에 소속된 작곡가도 아니었고 제가 어렸을 때는 밴드만 했었기 때문에 사실 상업음악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전혀 몰랐을 때였는데 운이 좋게도 사장님이 제 데모곡을 들어보고 마음에 들어 하셔서 작곡가로 입봉할 수 있었어요. 이 노래를 처음 만든 게 지금 제가 하드에 찾아보니까 2003년이에요. 발표한 게 2007년인데 만들기는 2003년에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만들었던 노래여서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그때 당시 20대에 밴드를 했었으니까 그 당시에 좋아했던 크라잉넛이나 그린데이 같은 펑크 음악의 영향을 받았을 테고 그런 노래들을 아마 참고를 했겠죠. 슈퍼에 갔어 그 애를 봤어 너무 놀랐어 그냥 나왔어 Do you have the time to listen to me whine about nothing and everything all at once? 어떤가요, 여러분? 코드는 다르지만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하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펑크록 음악을 만들고 싶다 하면 일단 장르 특성상 파워 코드 위주의 단순한 리프가 특징이고 베이스도 단순한 건 마찬가지고요. 드럼도 킥, 스네어 위주로 빠른 플레이를 하는 게 이제 펑크 음악의 특징인데 그때 제가 뭔가 이게 펑크 음악이네 뭐 이런 걸 알고 쓴 게 아니에요. 제가 기타리스트도 아니었기 때문에 뭐 디스토션만 들어가면은 전부 락 음악이구나 라고 생각했었을 때였으니까 펑크니 얼터너티브니 이런 특징, 음악적인 특징을 뭐 제대로 알고 썼겠어요. 그러니까 참고할 만한 음악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겠죠. 어디서 이런 음악은 들어봤는데 이걸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 그럴 때 들어봤던 음악 중에서 이렇게 들어보면서 비슷하게 따라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게 사실 레퍼런스인 거예요. 단순히 코드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장르의 음악적 특색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는 카피랑은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많은 장르가 있어요. 다 이름을 붙이기도 애매할 정도인데요. 지금 K-팝이란 장르가 단순히 뭐 리듬과 어떤 음악의 색깔, 톤적인 특징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한국 아이돌이라는 이런 문화적인 요소까지 더해져서 장르가 결정짓는 거잖아요. 이름이 K-팝이라고 붙은 게. 이를테면 뭐 브리티시 팝, 브리티시 록이라고 하는 것도 영국 음악 특유의 톤과 사운드가 있어요. 레디오헤드나 아니면 오아시스 같은 음악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 먼저 그분들의 음악을 들어보고 비슷하게 흉내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비슷하게 아무래도 만들어지겠죠.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코드를 레퍼런스로 한 노래들을 볼게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코드를 레퍼런스에서 코드를 가져오는 건데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노래는 만들고 싶은데 너무 막막하다. 어떻게 써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코드 가져오는 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업 때도 심지어 대놓고 그냥 갖다 좀 써 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아무리 제가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그런 곡들은 이미 만들어진 곡이기 때문에 화성학적으로 완벽한 코드 진행인데 자꾸만 본인의 스스로 코드를 새롭게 뭔가 창조를 하려고 하면서 되게 어렵게 시간이 오래 걸리게 가거든요. 물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뭐 레퍼런스라는 거가 뭐 개념도 없었을 정말 어렸을 때였어요. 20대 때는 그런 용어조차도 없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할까? 쉬운 방법을 알려줘도 왜 자꾸 이렇게 어렵게 내 말을 안 듣고 돌아가는 걸까?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이거는 왠지 노래를 그냥 베끼는 것 같아서 양심상 찔린다. 그 대답이 1번이고 두 번째는 치다 보니까 이 코드 진행이 괜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 리프 몇 마디를 해와요. 이런 일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은 나중에 키도 안 맞고 이론에도 안 맞고 이제 막 처음 곡을 써보려고 하는 시작한 학생들은 곡 전체가 어떻게 그려질지 가늠하는 거나 혹은 분석하는 게 사실 아직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잘 되어 있는 히트곡들 아니면 본인이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곡들의 코드를 가져다 쓰는 거는 확실한 방법인 거죠. 틀릴 일이 전혀 없겠죠. 화성학적으로 틀릴 일은 없겠죠. 뭐 좀 간혹 가다가 분석이 안 되는 뭐 난해한 곡들을 가져오는 학생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히트곡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여러분이 갖다 쓰셔도 되고 따라 해보는 거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한 번에 가사, 멜로디, 코드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한 번에 써지기도 해요. 정말 많이 쓰다 보면은 사실은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 순간을 위해서 한 번에 쫙 써지는 그 순간의 어떤 희열, 그런 기쁨. 뮤지션들은 물론 다들 그런 경험이 있죠. 하지만 노래를 한 곡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거는 정말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또 질문해요. 그러면 이거 남의 노래 표절하는 거 아니에요? 표절이란 말 꼭 하죠. 이런 질문 진짜 꼭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또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화성학을 배우잖아요. 그 화성학을 배우는 이유는 이미 18세기 모차르트, 베토벤, 클래식 음악 시대에 사용했던 화성 패턴이나 법칙을 미리 공부해서 내가 만들 노래, 작곡에 적용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화성학을 배우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화성학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남의 것을 따라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화성학 책에 있는 코드 패턴은 갖다 써도 되면서 책이니까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노래에 있는 코드 패턴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표절과 레퍼런스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표절이라는 건 사실 요즘은 조금 애매한 기준이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표절이라는 건 전적으로 아티스트 본인의 양심의 문제인 거예요. 세상에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비슷한 노래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간혹 내가 영감을 받아서 순수하게 노래를 만들었더라도 의도치 않게 노래를 따라하게 될 수가 있긴 해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너무 똑같다면 표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매하기 전에 꼼꼼하게 조사를 해봐야겠죠. 왜냐면은 어디서 들어봄직한 멜로디가 떠올리게 되긴 하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남의 것을 대놓고 카피하는 건 확실히 표절이죠. 그래서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간혹 있지만 표절인가 아닌가는 창작자 본인만은 확실히 알겠죠. 자, 여러분 제가 코드를 한번 쳐드릴 테니까 이게 표절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너무나도 유명한 요한 파일벨의 캐논 변주곡인데요. 1600년대 바로크 시대 작곡가니까 무려 지금으로부터 300~400년 전에 만들어진 노래인데요. 이 코드 패턴으로 쓰여진 곡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전형적인 발라드에서 많이 쓰는 코드 진행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작곡이라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30년 가까이 작곡 레슨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작곡하려면 먼저 화성학을 알아야 되고 청음이나 악기도 잘해야 되는데 과연 제가 작곡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걱정 정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작곡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특별한 뛰어난 뭔가 재능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다. 뭐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접근 방법을 좀 다르게 하면 노래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그렇게 못할 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작곡하는 게 어렵다 못해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클래식 작곡가를 나왔고 입시를 했었기 때문에 화성학, 작곡, 시창, 청음, 피아노 레슨도 다 각각 따로 받았고 저희 때는 그 과목을 며칠에 걸쳐서 내가 지원하는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도 이 3분 30초, 3~4분 내외 정도의 가요를 쓰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내가 화성학이나 이론을 얼마나 많이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제가 1년 전부터 영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음악을 만든다는 건 영어 공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문법부터 시작하면 어렵고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영어를 고등학교 때 정말 못했어요. 문법이 한자로 돼 있는 성문 기본 영어인가 뭐 이런 그런 책이었는데 정말 이렇게 펼치기조차도 싫을 정도의 한자와 영어 문법책이 한자로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언어를 배울 때 문법부터 시작하면은 어렵고 재미없거든요. 그냥 외국인 네이티브 스피커랑 부딪혀서 막 한두 마디라도 시작하다 보면 몇 마디 단어로도 이렇게 대화가 통한다는 게 신기하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계속 또 하다 보면 내가 스스로 부족한 것들이 뭔지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문법책도 다시 찾아보게 되고 물론 성문 기본 영어 그 문법은 아닙니다만 단어나 구동사 같은 것도 따로 더 외우려고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것들을 나중에 찾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작곡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쉬운 방법으로 노래를 만드는 걸 가볍게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절 정도의 첫 곡을 완성하고 나면
자신감이 어느 정도 생기거든요. 아, 그냥 이렇게 해서 노래를 만드는 거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네이티브 스피커의 발음을 듣고 따라 하듯이 그런 대본 쉐도잉 연습하는 거 요즘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악 만드는 것도 흉내내서 1절 정도의 짧은 곡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퍼런스인 거고, 이렇게 레퍼런스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창작한다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만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오늘은 제가 레퍼런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어떤가요? 레퍼런스가 뭐고, 어떻게 사용하고, 또 왜 반드시 레퍼런스가 필요한지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빈 트랙 혹은 빈 종이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다면 좋아하는 노래를 먼저 레퍼런스를 정하고 그것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진부한 말이지만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